어머님, 시원하게 요구르트 한 잔 해세요.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간식을 챙겼습니다. 당 떨어질 때는 요구르트가 최고예요. 그래. 시원하게 한 잔 해볼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준 요구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구르트 다 드셨어요? 쓰레기 져주세요. 아, 그거 우리 손주 민준이가 달라고 해서 줬어. 자기 요구르트 먹고 싶다고. 그 순간 며느리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몸이 뒤틀어지며 뒤로 쓰러졌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 간식은 당충 전용 간식이 아닌 자신을 지옥 보내려던 간식이었다는 것을요. 이후에 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민준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명자는 여전히 정정했고 특히 세심한 관찰력은 나이가 들어도 예리했습니다. 어머님, 요구르트 하나 드실래요? 며느리 박세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 떨어질 때는 요구르트가 최고래요. 손에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 시원해 보이는 요구르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지만 명자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세연이 명자에게 요구르트를 건넸습니다. 명자가 요구르트를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포장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꾸려온 주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시선이 요구르트 상단 밀봉실에 머물렀습니다. 실이 미세하게 뜯겨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명자의 예리한 눈에는 확연히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포장을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습니다. 명자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요구르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 안경부터 찾자. 명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세연이 초조한 빛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님. 응, 알겠어. 명자는 안경을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세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세연이 자꾸 요구르트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명자는 요구르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소파에 앉아서도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세연이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계속 명자를 훔쳐봤습니다. 손을 비비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명백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구르트 시원할 때 드셔보세요. 세연이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 깜빡했네. 명자가 요구르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연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세연이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구르트 다 드셨어요? 쓰레기 져주세요. 세연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천천히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민준이가 먹었는데? 명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순간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명자를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더니
가슴이 급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세연이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목마르다고 요구르트 먹었어. 맛있다고 하더라. 명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세연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세연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세연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민준이가 죽으면 어떡해. 세연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으악! 세연이 마지막으로 신음을 내뱉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명자가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발작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의식이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기절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명자가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는 동안에도 세연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탁자 위 요구르트 병을 집어들어 자신의 카디건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빨랐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본 뒤 명자는 다시 세연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10분 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세요? 여기요. 명자가 손을 흔들며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나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바닥에서 굴렀어요. 그러고는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어요. 기존 병력이 있으세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가끔 헛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명자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세연을 들것에 올려 급히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명자가 구급차에 오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김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 민준이는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 민준의 모습은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명자가 민준을 꽉 안아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 왜요? 누가 아파요? 엄마가 좀 아프셔. 금방 돌아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명자는 의식 잃은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요구르트 병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20분 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세연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명자는 의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며느리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다고 하셨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명자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셨나요? 최근에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공황장애 증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이런 증상을 보이셨나요? 요즘 들어서 자주 헛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명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또 헛것을 보고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김철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명자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명자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글쎄, 세연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쓰러졌어. 이상한 소리요? 민준이가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 그런데 민준이는 멀쩡하게 유치원에서 돌아왔잖니.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세연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1시간 뒤 세연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명자가 세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철수가 세연의 안부를 묻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명자가 병실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침대 가까이 바짝 다가갔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시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신 차렸니? 명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이 명자를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일어났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안 먹었어. 명자가 세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넣었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세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 명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철수한테 들키면 안 되지.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니? 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 알겠지? 명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세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자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실장?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중요한 증거를 처리해야 해. 어느 병원이십니까? 시립병원 응급실. 빨리 와. 명자가 주머니 속 요구르트 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병을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맡겨야겠어. 정확한 검사 결과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히 내 손자를, 그리고 나까지. 명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요구르트 병이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명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세연과 철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세연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내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세연을 철수가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자고 있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걱정했거든. 철수가 세연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세연이 침대에 털썩 앉자 온몸이 흐느적거렸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세연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아까 병실에서 명자가 속삭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까? 고마워. 철수가 부엌으로 나간 사이 세연이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떨며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넣었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연이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셔. 고마워. 세연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손이 계속 떨리네. 그냥 아직 좀 놀란 것 같아. 세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세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 이상한 소리? 민준이가 뭘 먹었다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것 같아. 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니. 여보, 어머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세연이 철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잖아. 오늘처럼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민준이랑 둘이 계실 때가 걱정돼. 혹시라도 민준이를 다치게 하실까 봐. 세연이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야.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던데. 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하지만 민준이 안전이 우선이야. 세연이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어머님이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시니까. 괜찮아. 이제 괜찮다. 철수가 세연을 달래주었습니다. 푹 쉬어. 내일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진 후 세연이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철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봉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요구르트 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세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해서 부엌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여전히 요구르트 병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베란다까지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세연이 거실로 돌아와 소파 쿠션 사이 서랍 안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민준을 유치원에 보내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명자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세연이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명자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 화장품 통 뒤까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어디 숨겨뒀을까? 세연이 옷장까지 열어봤습니다. 겨울 코트 주머니, 핸드백 안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 베개 아래까지 뒤져봤지만 요구르트 병은 없었습니다. 세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찾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깜짝 놀라 화들짝했습니다. 벌써 오셨나? 세연이 재빨리 서랍을 닫고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하니? 명자가 세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세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청소를 좀 하려고요. 청소? 네, 어머님 방이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서.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연을 지켜봤습니다. 세연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장은 보지 않으셨어요? 날이 흐려서 다음에 가려고. 명자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병원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민준이가 뭘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명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연이 안도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치매였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는 듯 했습니다. 명자가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리모컨을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세연이 놀라서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가 냉장고 문을 닫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리모컨을 왜 냉장고에? 리모컨? 명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지? 세연이 더욱 안도했습니다. 확실히 치매 증상이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깜빡하실 수 있어요. 세연이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명자가 리모컨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즘 좀 그러세요. 어제도 이상한 소리 하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민준이는 멀쩡했어요. 세연이 설명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요즘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한편 강 실장이 명자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30분 뒤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세연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명자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불법 대부업체와 27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빚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계속 조사해. 명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 일부입니다. 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세연이 늙은 여우라고 명자를 지칭하는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히. 명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 씨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 실장입니다. 강 실장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강 실장이 전화를 끊고 명자를 받습니다. 사모님, 연구소에서 급히 오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나?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연구소에 도착한 명자와 강 실장을 연구원이 맞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자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인 성분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명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치사량입니다. 만약 드셨다면 즉사할 뻔했습니다. 연구원이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양의 제초제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명자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세연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명자가 손을 들어 강 실장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사모님? 아직 때가 아니야. 명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우를 알아야 해. 빚을 누구에게서 졌는지,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어. 명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모른 척 연기를 계속하자. 세연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새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철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 명자가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다더라. 내가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세연이 철수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연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글쎄, 병원에서 뭘 해준다고. 요즘 치매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다던데요. 세연이 철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 얘기를 꺼낼 때였습니다. 어머니, 세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시죠. 철수가 세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할까? 명자가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잡아볼게요. 세연이 발 빠르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세연아.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섬뜩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를 더 철저히 해. 세연의 모든 행적을 파악해야 해. 알겠습니다. 빚의 출처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연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 분명 배우가 있을 거야.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오후 명자가 우산을 챙기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세연아, 시장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세연이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늦게 오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명자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 네, 그럴게요. 세연이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명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세연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세연. 문 밖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깜짝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세연, 있는 거 아니까 나와.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형. 세연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작업이 실패했다며? 장 씨가 세연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세연이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어요. 들리면 어쩔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야? 장 씨가 세연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늙은 여우가 안 죽었잖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세연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차질?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목소리 좀 낮춰요. 왜? 무서워?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장 씨가 세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보다 내가 더 아플 상황이야. 장 씨가 세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자가 2배로 불어났어. 알고 있어? 2배요?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갚으면 당연히 이자가 붙지. 그럼 지금 얼마나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요? 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엔 80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언제 얘기야? 지금이 몇 월인데? 장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못 갚는다는 거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발. 시간? 벌써 3개월 넘게 기다렸어. 한편 시장에 갔던 명자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장보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대문 앞에 다가오던 명자가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장 씨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방법? 그게 뭔데?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좀. 그 늙은 여우가 돈을 줄 것 같아? 설득해 볼게요. 세연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득? 하? 웃기고 있네. 장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른 카드를 써야겠다. 다른 카드요? 돈 안 갚으면 철수한테 유전자 검사지 보낸다. 명자가 전봇대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장형,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세연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사실인데? 민준이가 내 씨인 거 알면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냐? 명자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는. 그럼 돈을 갖고 와. 내일까지. 장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어떻게 해. 그건 내 문제야. 못 구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한다. 정말 그럴 거예요? 세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살아야 한다고. 장 씨가 세연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혈육인데? 지금까지 키운 건 철수예요. 키운 게 뭐가 대수야? 핏줄이 중요하지. 장 씨가 세연을 밀쳐냈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야. 알겠어? 장형. 시간 없어. 내일 밤 10시까지 돈 준비해놔. 장 씨가 세연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못 구하면 바로 철수한테 연락한다. 제발. 그리고 그 늙은 여우도 가만 안 둘 거야.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세연이 그 자리에 서서 장 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전봇대 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금쪽 같은 손주 민준이가 친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세연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분 뒤 세연이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세연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봤습니다. 늙은 여우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식칼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해. 한편 명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카페로 피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실장,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급한 일이 생겼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하나 뒷조사해야 해. 아주 자세히. 누구를 조사할까요? 키 175cm 정도, 마른 체형에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40대 중반 남자야. 다른 특징은 없으신가요? 세연이랑 아는 사이야. 빚 문제로 협박하러 왔어. 명자가 장 씨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도 중요해. 어떤 내용이신가요? 민준이가 그 남자 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어. 강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철수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했어. 그럼 정말로.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지. 명자가 커피잔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줘. 내일까지 시간이 없어. 2시간 뒤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말해봐. 장성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놈이야? 과거 박세연 씨와 2년간 동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명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동거를? 네, 그리고 도박 중독자입니다. 다른 전과는? 폭행죄 2회, 사기죄 1회, 공갈죄 1회 있습니다. 강 실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건달이네. 그런 인물이 맞습니다. 그럼 정말로 민준이가. 명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자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이 살인 시도보다 이게 더 충격이야.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 더러운 놈의 아들이라니.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명자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동네를 이리저리 배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명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알게 되면.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를 비췄습니다. 민준이는 잘못이 없는데. 명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악연을 끊어내려면 정확히 알아야 해. 명자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DNA 검사부터 해보자.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명자는 집 앞에 섰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명자가 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핏줄이 어떻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명자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편지들을 하나씩 주워보던 중 익숙한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로운 후원자님께. 명자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덕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지훈 올림. 편지와 함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명자가 명함을 꽉 쥐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야. 최명자.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아,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와. 주소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자 단정한 30대 초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훈아, 어서 들어와. 많이 컸구나. 그럴까요? 사모님은 그대로세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자가 지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할까?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부터 들어보죠. 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명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지훈이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야. 요구르트에 무언가를 타서 먹이려 했다고.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증거는 있으세요? 물론이지. 성분 분석까지 다 했어.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죠.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거든. 명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더 있다고요? 우리 민준이가 철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지훈이 입을 다물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제 세연이한테 협박하러 온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민준이 친아버지라고 하더라. 협박을요? 세연이가 빚이 있나 봐. 그 남자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어. 명자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철수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한 거야.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훈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모님,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해요. DNA 검사부터 해봅시다. 지훈이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샘플을 구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정말 고마워, 지훈아. 명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와 철수 씨의 샘플이 필요해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걸로도 충분합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에 몰래 구해볼게. 너무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민준이 목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자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등 밀어줄까? 와, 좋아요, 할머니.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그림 그렸어요. 어떤 그림? 할머니 얼굴 그렸어요.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명자가 민준의 등을 밀어주면서 칫솔을 슬쩍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가 제일 예뻐. 정말요?
그럼 할머니 보물이지. 명자가 칫솔을 작은 비닐팩에 넣어 숨겼습니다. 밤늦은 시간 철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명자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의 베개 위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철수가 뒤척이자 명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철수가 잠꼬대를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다행히 깨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머리카락을 또 다른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한편 세연이 철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자요? 아직 안 잤어. 왜? 철수가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얘기 좀 할까요? 어머니가 왜? 요즘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연이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행동하셨어요. 어떤 행동? 민준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세연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민준이를 다치게 할 뻔했다고.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철수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정도로 심하셨어? 여보, 이제 요양병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세연이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민준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치매 환자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던데요.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하지만 병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세연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요.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날 명자가 지훈을 만나 DNA 샘플을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구했어. 잘하셨네요. 제가 신뢰할 만한 곳에 맡기겠습니다. 지훈이 샘플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 정도 보세요.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로펌 조사팀을 동원해서 세연 씨 관련 자료도 더 수집해 보겠어요. 장성철이라는 놈과의 연결고리도 찾아줘. 알겠습니다. 차명 계좌나 금전거래 내역 같은 것도 추적해 보죠. 지훈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 실장, 지훈한테서 연락 안 왔어? 아직 없습니다, 사모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 우편 하나가 명자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지훈의 로펌이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서. 아니야. 명자가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명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역시 그 순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명자가 민준을 꽉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 명자의 뺨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명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민준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지난 7년간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결과 확인했어. 사모님 많이 충격받으셨죠? 괜찮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명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준이 생일 파티가 일주일 뒤야. 네. 그날을 심판의 날로 정하겠어.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세연의 살인 시도, 불륜, 모든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생일 파티에 친척들이 다 모일 거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어.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영상 자료, 서류,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갈게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명자가 전화를 끊고 민준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핏줄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슬픔을 갈무리하고 명자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영과 장성철, 그 모든 악연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민준의 생일 파티 당일 저녁 호텔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 여러 개에 하객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고생 많다. 철수의 누나가 세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일이죠. 세연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며? 네,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걱정이 많아요. 세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까지 돌보기 힘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요양원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셔서 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연이 내가 정말 효부구나. 친척 아주머니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같은 며느리 흔하지 않아. 칭찬해줘야겠어. 감사해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세연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디 계셔? 뒤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민준이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기대되네. 한편 연회장 뒤편에서 명자가 지훈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요? 네, 사모님. 영상 파일, 서류,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연락도 했고요. 언제 오기로 했어? 제가 신호 보내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좋아. 이제 시작해보자. 명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야. 이미 각오했어.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연회장으로 들어가자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축하 인사하실 시간이에요. 알겠다. 준비 다 됐지? 네, 민준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민준이. 명자가 민준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명자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민준이 7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네요. 철수가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자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특별한 효심을 말이죠. 세연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뭔가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명자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성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와, 할머니, 빨리 보여주세요. 민준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명자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민준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야? 하객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요구르트 성분 분석표가 떴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세연이 다급하게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명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세연이 장 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돈 못 갚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한다고 했지? 장 씨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내 씨인 거 알면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무슨... 철수가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영상을 왜... 세연이 단상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 명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명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이것도 봐라. 명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철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 불일치. 이게 무슨 소리야? 철수가 결과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세연이 소리치며 부인했습니다. 조작? 내가 조작을 말하는 거야? 명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구르트에 무언가를 넣은 것도 조작이냐? 그건... 세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철수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철수가 손을 들어 민준을 막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빠, 왜 그래요?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진정해. 명자가 철수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어. 명자가 절규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훈이 경찰들을 인솔하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 하객들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세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세연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테이블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가오지 마. 세연이 와인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모두 물러서 깨진 와인병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으악!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총 들어. 경찰이 권총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연아, 그만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다 너희들 때문이야. 세연이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잡아. 명자가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우왕좌왕하며 출구로 몰렸습니다. 길을 비켜. 경찰이 인파를 뚫고 세연을 쫓았습니다. 세연이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막아. 하지만 세연이 더 빨랐습니다. 비상구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놓쳤습니다. 경찰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명자가 경찰을 질책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빨리 잡아야 해. 한편 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빠, 왜 울어요? 민준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지마. 철수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준이 철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철수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 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민준을 안아들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아빠가 왜 그래요? 잠깐 화가 나신 거야. 곧 괜찮아지실 거야. 명자가 민준을 다독였습니다. 지훈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연 씨는 도주했지만 곧 잡힐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갈 거예요. 고마워, 지훈아. 연회장 밖 복도에서 명자가 민준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네, 할머니.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멀리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명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준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허름한 모텔방에서 세연이 장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은 초췌했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미랑 준비는 어떻게 됐어? 세연이 초조하게 손톱을 뜯으며 물었습니다. 배는 구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지. 장 씨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제? 돈이야, 돈. 1억은 있어야 해. 1억을 어디서 구해? 나 지금 수배자라고. 세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포기할 거야? 감옥에서 썩을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게 뭐야? 대안이 있어? 장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있는 집에서 구해와야지. 내 시어머니한테서 말이야. 그 늙은 여우가 돈을 줄 것 같아? 안 주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바보야,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되잖아. 장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내 아들이잖아. 내가 데려가서 뭐가 나빠? 세연이 깜짝 놀라며 장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야. 하지만 애는 죄가 없잖아. 죄?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장 씨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철수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리 가. 철수가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철수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랑 놀아요. 할머니랑 놀아. 할머니는 계속 울어요. 민준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놀아주지 않고 저 뭘 잘못했어요? 철수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저 싫어해요? 민준이 더욱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가 이불을 더 꽉 감쌌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학교에서 나와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학원 기사 김 씨가 버스에서 내려 민준을 맞으러 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김 기사 아저씨.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차에서 세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놀라며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서? 빨리 와. 세연이 민준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요. 조용히 해. 세연이 민준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 기사님, 도와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 기사가 달려왔지만 세연이 이미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김 기사가 차 번호를 외우며 소리쳤습니다. 급히 출발한 차 때문에 민준의 가방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차 안에서 민준이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왜 갑자기 데려가요?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세연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떨어진 가방을 주우며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갔어요. 뭐라고?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 여자였는데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고요. 차 번호는? 네, 봤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김 기사가 외워둔 차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민준이 가방도 떨어뜨리고 갔어요. 지금 어디야? 학교 앞이요. 내가 지금 갈게. 그 자리에서 기다려. 명자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명자가 민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 세연이 짓이야. 명자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 일단 집으로 가자. 명자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명자 맞나?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아, 민준이는 어디 있어? 나랑 같이 있어. 안전하게 말이야. 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민준이를 데려와. 그러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5억을 현금으로 준비해. 명자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5억? 내일 밤 10시까지. 너 미쳤구나. 미쳤다고? 5억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야? 세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민준이를 죽여버린다. 뭐라고?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못 들었어? 죽인다고. 세연아, 제발. 지정한 장소로 혼자 와. 경찰 부르면 아이는 죽어. 어디로 가야 해? 내일 연락할게. 그때까지 돈 준비해놔. 세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극심한 심장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명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철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철수가 달려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안 돼. 명자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됐다. 명자가 가쁜 숨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자식부터 살려라. 어머니, 민준이가 납치당했어. 철수가 충격을 받으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연이가 데려갔다. 세연이가요? 돈을 5억을 달라고 협박했어. 철수가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경찰에. 안 돼. 민준이 죽인다고 했어. 명자가 철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가 키운 자식이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를 구해줘. 철수가 지난 일주일간의 원망과 분노를 뒤로 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부성애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꼭 구해올게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명자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지훈과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 민준이가 납치당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도 연락하시고요. 세연이가 경찰 부르면 민준이를 죽인다고 했어요. 일단 어머님부터 병원에 모시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명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철수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민준이 어릴 때 써준 할머니 사랑해요. 카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꼭 구해줄게. 철수가 의식 잃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빠가 돼줄게. 구급차 사이렌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에서 명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와 강 실장, 지훈이 복도에서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위치 추적은 어떻게 됐어?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실장이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 민준이 가방에 비상용 GPS를 숨겨두셨어요. 정말?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방 안쪽 은밀한 곳에 작은 추적기를 달아두셨거든요. 강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여기요. 지도상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폐양구 냉동 창고네. 철수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범인들이 숨기 좋은 장소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니야. 철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경찰이 가면 세연이가 민준이를 해칠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합니다. 지훈이 만류했습니다. 민준이를 구하는 게 먼저야. 강 실장, 차키 줘. 같이 가겠습니다. 강 실장이 차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병실 창문 너머 의식 잃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꼭 구해올게요. 30분 뒤 폐양구에 도착한 철수와 강 실장이 냉동 창고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민준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민준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세연이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엄마, 무서워요. 민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세연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장 씨가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해. 아이가 무슨 죄야? 닥쳐. 이 모든 게 이해 때문이라고. 그때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차량으로 창고 셔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셔터가 부서지며 차가 창고 안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준아, 아빠. 민준이 철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 씨가 구석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 감히. 장 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 철수가 장 씨와 맞붙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철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철수가 장 씨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 씨가 주먹을 날렸지만 철수가 받아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 사이 세연이 민준을 끌고 창고 뒤편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세연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위협했습니다. 민준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아니라고 했지. 세연이 민준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고에서 철수와 장 씨의 격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실장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이다. 장 씨가 철수를 밀쳐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장 씨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옥상에서 세연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다 끝났어. 세연이 민준을 난간 가까이 끌고 갔습니다. 아래로 떨어져 죽을까? 민준이 공포에 질려 울었습니다. 싫어요. 살고 싶어요. 철수가 계단을 뛰어올라 옥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연과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세연아, 돈은 줄 테니까. 철수가 두 손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놔줘. 늦었어. 이미 다 끝났다고. 세연이가 민준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습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세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난간이 부서지며 세연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준만 옥상에 남았습니다. 철수가 달려가서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철수가 오열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철수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명자가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무사합니다. 철수 씨가 구해냈어요. 강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건 종결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연이 다리가 부러진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세연은 살인 미수 및 유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장성철은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명자와 철수,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일 없죠? 그래, 우리 민준아. 이제 괜찮아. 명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철수가 지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 달 뒤 철수가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준의 호적에 철수가 친아버지로 정식 기록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아빠 아들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야. 철수가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만세. 민준이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철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철수야. 네, 어머니. 명자가 서류 뭉치를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번 일로 많이 지쳤어. 명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를 고문 변호사로 선임해서 회사 일은 맡기려고 해. 지훈 변호사님이 회사를 맡으신다고요? 그래. 그 친구 믿을만해. 너는 민준이 키우는데 전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그 후로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운동회에서 철수가 민준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민준이 철수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알겠다. 우리 민준이가 빠르네.
철수가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버지 정말 자상하시네. 아이를 무척 아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세연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강 실장, 앞으로 이런 편지 오면 바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오후 명자와 철수, 민준이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벤치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귤을 까서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민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귤 한쪽을 명자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명자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받아먹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까준 귤이 제일 달다. 정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가 뛰어노는 민준을 바라보며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명자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네, 맞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연을 날리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제 연 봐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을 세 사람이 함께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자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이 걸음이 되어 행복이라는 꽃을 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민준이 명자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명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도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강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강바람이 살짝 불어와 민준의 모자를 날려보냈습니다. 아, 제 모자. 민준이 모자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철수가 민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내가 잡아줄게. 명자가 혼자 돗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한편 땅속 깊은 곳 어딘 속에는 깨진 요구르트 병이 묻혀 있었습니다. 모든 악연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최명자 할머니와 김철수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세연의 살인 시도와 불륜 그리고 민준이의 출생 비밀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을 받게 되어 있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철수가 깨달은 진정한 부성애였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았어도 7년간 키운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명자 할머니 역시 손주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마저 배신한 세연과 달리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연을 날리며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